당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혹시 지금 누군가가 느낀 적 있으신가요?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혹시라도 그런 감정을 품고 계셨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저도 똑같이 겪어봤다고요. 한때 저도 어디를 가든 말끝마다 가볍게 넘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. 친구들 모임에서 제가 말을 꺼내면 어김없이 웃음소리로 끊기곤 했고, 가족들 앞에서 진지한 얘기를 하면 또 잔소리야 하며 고개를 돌리곤 했죠. 그게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 같았습니다. 가볍게 넘겨도 괜찮겠지. 분위기 망치지 말자. 그렇게 넘기다 보니 어느새 저는 모든 자리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.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. 내가 왜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하지? 내가 그만큼 하찮은 사람인가? 그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정리해주는 건 단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. 관계라는 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. 그리고 그 출발은 내가 나를 지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. 무시하는 사람들, 그들은 왜 그럴까?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사실 그들은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단지 당신이 아무 반응 없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 것뿐이에요. 제 지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. 그는 중소기업의 팀장인데 회의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냅니다.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피식 웃으며 말했대요. 그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냐? 현실감 있게 좀 생각하자. 그게 반복되다 보니 지인은 더는 회의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됐고 회의석상에서 서서히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본부장이 말하길, 요즘 회의에 별로 기여 안 하시네요.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? 처음부터 말을 못하게 만든 사람이 이제 와서 기여도가 낮다고 지적하는 거죠. 그들이 무시하는 건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. 무대응, 무표정,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내 태도였던 겁니다. 무시당한 후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 가지 감정. 무시를 당하고 나면 누구나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. 그건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차례차례 밀려옵니다. 자책,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? 분위기를 못 읽었나? 다음엔 그냥 조용히 있을 걸 그랬나? 회피, 무시가 두려워지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. 모임을 빠지고 연락을 피하고 말도 줄어듭니다. 말수가 준 게 아니라 자신감이 준 거죠. 단절. 결국엔 단절입니다. 이젠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. 이게 더 위험한 이유는 혼자가 편해서가 아니라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혼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저도 그런 시기를 꽤 오래 겪었어요.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말끝을 자꾸 삼켰고 내 생각보다 그 사람 표정을 더 살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은 혼자 있을 수는 있어도 무시당하면은 살 수 없다는 걸 알겠더군요. 그 말 다시 해주시겠어요?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. 그날은 모임 자리였어요.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가 제 말을 듣더니 그건 완전 꼰대 마인드 아니에요? 하면서 웃었습니다.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엔 꽤 거칠게 들렸어요. 예전 같았으면 농담이지 뭐하며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리에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. 그 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잠깐 정적이 흘렀고 그 친구는 당황한 듯 웃으면서 아유 형 그냥 웃자고 한 말이죠 라고 말했죠.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. 그럴 수도 있겠네. 근데 나는 그 말이 좀 불편하게 들렸어. 그 자리에서 어떤 큰 싸움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이후 그 사람은 저를 대할 때 말투와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저를 다시 보게 된 듯한 눈빛이 느껴졌어요. 이건 절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. 이건 선을 긋는 말이고 존중을 요구하는 말입니다. 침묵은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침묵을 미덕이라 생각합니다.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어른이지라고 말하죠.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침묵이 모든 상황에서 옳은 건 아니더군요. 침묵이 지속되면 그건 상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. 저 사람은 말 안 해도 된다.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반응 안 한다. 제가 한 번은 딸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. 요즘 아빠 말하면 다 훈계야. 그냥 듣기 싫어. 예전 같았으면 조용히 물러났을 텐데
그날은 이렇게 말해봤어요. 그렇게 말하면 난 아빠로서 너에게 이야기할 자리를 잃는 것 같아. 말투만 바꿔줄래? 그 말 한마디에 딸아이가 멈칫하더니 알았어, 아빠. 나도 기분이 좀 그랬나 봐. 라며 웃더군요. 그렇게 대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. 말을 참는 게 항상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날 다시 배웠습니다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. 친구에게 무시당할 때 나는 그런 식의 농담이 불편해. 혹시 다른 방식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? 가족이 가볍게 여길 때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. 직장 상사가 자주 끊을 때 제 생각 말씀드릴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임에서 내 의견이 무시될 때 제 이야기가 지나가는 얘기로 들리지 않길 바라요.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. 이 말들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용기를 줍니다. 나를 지키는 말은 결국 자존감을 지켜줍니다. 그 한마디를 꺼낸 이후 저는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. 다른 사람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어요. 위축되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고 말할 때마다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단 하나,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지금 기분이 많이 불편하네요.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바로 내 울타리가 됩니다. 그 울타리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. 지금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,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채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. 당신은 절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단지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.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짧은 말일 수 있습니다. 그 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? 짧지만 단단한 말. 이 말이 바로 당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. 우린 함께 배우고 함께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.